언제쯤 내가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정말 수백 개의 질문들을 받고 정리해 보면 딱 이거예요. 언제 제가 좀 편안해질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 볼게요. 여러분 통장에 딱 100억이 들어왔다. 그럼 얼마나 행복할까요? 많은 분들이 "당연하죠."라고 대답할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행복은 '아 이거는 완전 돈만 들어오면 내가 뭐라도 다 팔 수 있겠어.' 막 이런 생각을 저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행복은 원하는 걸 이루면 따라올 거야. 돈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 작가가 되면, 유튜버가 되면, 명예를 얻으면, 집에 빚을 갚으면, 이런 기타 등등 목표를 다 이루면 '내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살아왔던 거죠. 근데 되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목표를 이루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오래가느냐? 오래가지 않아요. 왜?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돈을 벌면 집만 사면 뭐 이자만 갚으면 막 이러면 '행복할 것 같아.'라고 하는데 바로 그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 '내가 다음에 또 뭘 해야 되지? 혹시 내가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데 사실은 불안을 아주 잠깐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면서 이 불안을 아주 잠깐 잊어버리고 거기에 도착하면 또다시 다른 불안이 올라와요. 그럼 그 불안을 또 이겨내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리고 그러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다른 행복을 찾아서 계속 떠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모든 질문들을 다 하나하나 읽었단 말이에요. 나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나를 잃어버렸어요. 이런 분도 계셨고, 불안해서 벗어나고 싶어요. 하는 분도 계셨고, 나는 자꾸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 눈치 그만 보고 싶어요. 이런 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질문이 하나예요, 결국. 내가 언제 편해질까? 대학 가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직장 가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결혼하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아이 낳으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집 사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빚 갚으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문제가 해결되면 편안해질 줄 알았는데, 자식이 잘 되면 편안해질 줄 알았는데, 남편이 잘 되거나 내가 원하던 뭐가 잘 되면 편안해질 줄 알았는데, 왜 아직도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편안하지 않을까요? 이게 메인이었어요. 근데 저도 똑같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저를 보면서 '원래 긍정적인 사람일 거야.'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웃고 희망을 얘기하고 꿈을 말하니까요. 근데 저는 걱정이 진짜 많은 사람이에요. 새로운 일을 하면 실패할까 봐 두렵고 돈을 벌어도 빚을 갚아도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되게 불안해하고 잘 되면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라고 생각을 하고 옛날에는 '뒤로 넘어져도 나는 코가 깨질 정도로 재수가 없는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되게 불안해했었어요. '나는 무너질 거야. 나는 사기꾼이야. 나는 거품이야.'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하는 날이 있어요. 아픈 날은 누워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제 침대에서 저녁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지금 잘 살고 있을까? 내가 괜찮은 걸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내가 하루 종일 일을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무언가 해냈단 말이에요. 무언가를 계속해서 해냈어요. 그런데 나는 나 스스로한테 "수고했어. 잘했어. 오늘은 너 정말 자격이 있어. 애썼어. 열심히 했어." 이런 말을 한 기억이 있나요?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 누워서 "에이 오늘 요거밖에 못 했어? 내일 이거 더 해야지. 내일 이거 더 해야지." 봐봐요. 나는 요거밖에 못 했고 내일 이만큼 더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세상이 사실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 친구한테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하면 되지."라고. 근데 내가 힘들 땐 너 이거밖에 못 해.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는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평생 제일 오래 함께하는 사람이 난데 나를 너무나 차갑게 대하고 나를 너무나 함부로 해요. 그리고 맨날 채찍질을 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죠. 더 열심히. 제가 만든 대부분의 일들은 새벽 3 시에 일어나서 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더 열심히. '내가 이대로 멈추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김새답지 않지.' 하면서 막 너무너무 많이 책도 더 읽고 강의도 더 하고 더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계획을 더 촘촘하게 세우려고 하는 거죠. '내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거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더 성장해서 괜찮아질 거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데 나는 또 야호도 안 하고 이 산을 도착해서 다른 산을 향해서 또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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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1초 외우고 다시 막 몇 년 동안 산을 올라. 야호 1초 하고 또 다시 산으로 가. 이렇게 나를 정신없이 뛰고 있는 나를 계속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살을 되게 빼면 행복하겠지? 바디 프로필을 찍으면 행복하겠지?' 근데 살 빼면 또 늘어진 살이나 아니면 처진 살 이런 게 또 보여요. 그다음에 뭐 머리를 염색하거나 스타일링을 하면 하겠지? 머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 또 옷이 마음에 안 들어. 옷을 사면 또 뭐 액세서리를 사야 돼. 액세서리를 사면 뭐가 또 마음에 안 들어 계속. 집을 사면 편할 줄 알았는데 인제는 대출이자 내는 게 너무 힘들어.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들이 직원들이 생기면 또 직원들에 대한 문제들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는 거야. 돈이 많으면 여유로울 줄 알았는데 '아 나는 돈 번 것도 아니야.' 지금 와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행복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다음이요, 다음이요, 다음이요. 계속 뒤로 밀려요. 여러분이 성공을 향해서 달린 날들이 많은데 오늘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산 날이 있어요? 하루에 몇 시간이나 돼요, 그 시간이? 저도 되게 오랫동안 그렇게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몸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너 이런 식으로 못 살아. 나는 네가 계속 행복도 뒤로 미루고 쉬는 것도 뒤로 미루고 네 몸을 돌보는 것도 뒤로 미뤘으니까 내가 이자까지 쳐 가지고 너 지금 억지로 쉬게 할 거야." 그래서 제가 30대 초반에 예 신혼생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거의 1년 동안 누워서 지냈어요. 갑자기 감기가 걸리고 몸이 좀 아프더니 그다음에 구역질이 자꾸 나고 식사를 못 하게 돼서 누룽지를 먹는데 나중에는 누룽지도 못 먹게 되고 그다음에는 찬물을 못 먹더니 그다음에 미지근한 물도 먹는데 1 시간 가까이 걸릴 정도로 몸이 약화됐고 나중에 소변이 또 안 나오게 되고 신장이 이상이 생긴 거죠. 행복을 계속 미루고 나를 돌보는 걸 계속 미루니까 이게 점점 더 준비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매일이 "끝났어. 쉬자. 잘했어." 칭찬하는 날이 아니고 준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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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고 하다가 너무 팽팽하게 당긴 끈이 딱 끊어지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툭 끊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죽는다면 뭐가 제일 후회될까? 나는 내가 원하는 그 모든 성공을 다 이룬 다음에 행복할 수 있다면 묘지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이래야 돼요. 그럼 나는 언제 행복해? 나는 언제 편안할 수 있어?' 평생 동안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한 게 결국은 나를 편안하게 해 주기 위함인데 그 과정에 내가 없는 거예요. 나의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사랑 습관 학교예요. 제가 이제껏 99 년부터 2023년 정도까지 계속해서 제 모든 성공들을 추적해 봤어요. 제 모든 행복과. 그다음에 가장 성과가 좋았고 가장 힘들지 않았고 가장 편안했고 가장 자연스럽게 행복과 성공이 같이 오던 때에 제가 했던 일들을 검색해 봤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루틴을 만들었어요. 그게 라셈 5 원칙이고 이 사랑 습관 학교에 들어오신 분들은 내내 42일 동안 그걸 꾸준히 해요. 그리고 이 사랑 습관 학교를 하면서 사람들을 삶을 아주 가까이서 보게 돼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리포트를 보고 그리고 일 주일에 한 번씩 코치님과 사랑 습관 학교에서 만나죠. 이렇게 줌으로 만나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일 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하면서 이 삶을 아주 아주 가까이 보게 됐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삶은 똑같은데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폈어. 빛이 들어왔어. 이 사람들한테는 공통점이 하나씩 있어요. 이게 뭘까요? 돈이 많아졌을까? 환경이 좋아졌을까? 아니요. 건강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을까? 멘탈이 달라졌을까? 다 아니에요. 다 처음에는 만신창이이신 분들이 와요. 그러니까 성과가 있어도 그 성과를 모른 채 계속 채찍질하는 그런 패턴의 분들이 와요. '이거 하면 더 좋아질까?' 해서. 근데 사랑 습관 학교를 하시잖아요. 하시면 표정이 달라져요 확실히.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저는 너무너무 그 변화가 궁금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단기간 내에 달라졌지? 의식이 성장했다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이게 편안해지면 질수록 고수인 거예요. 이게 긴장하고 이러고 막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막 이러면 이게 하수고, 삶은 편안하게 물 흐르듯 가는 분들이 고수거든요. 근데 그 고수가 되어 가는 여정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알게 된 건 어떤 한 분의 변화 때문인데 살짝 제가 나눠 볼게요. 사랑습관학교에 참여하셨던 수강생분의 이야기인데요. "나는 행복이 뭔지 몰라 아예.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복이 모른다는 게 뭘까? 근데 조금 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스토리가 있느냐 이해가 돼요. 진짜 열심히 산 거예요. 학창 시절 내내 정말 딴짓 안 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그다음 취업도 진짜 성실하게 열심히 했고, 결혼을 했고, 그다음 아이를 키웠고, 직장에서도 남들한테 피해 주지 않으려고, 그리고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정말 성실하게 산 거예요. 남들에게 보기에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뭐였어?' 라는 현타가 딱 온 거예요. 그 질문에 답을 못 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알아.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도 뭔지 알아. 근데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를 결혼하고 아이도 키웠고 직장에서 인정을 받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우리는 행복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이 행복을 계속 미룬 거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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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마치 확인 안 한 메시지처럼 계속 확인하지 않고 쌓아놓은 거예요. 이번 프로젝트만 좀 끝나면, 우리가 빚만 좀 갚으면, 요번에 요거 끝나면, 아이 쪼끔만 더 크면, 부모님 아프시니까 요거 좀 끝나면, 내가 지금 요거 하고 있으니까 요것만 쪼끔만 더 돈만 모으면, 좀만 더 안정되면, 그럼 행복은 어떻게 돼요? 늘 계속 밀려 안 읽은 메일함에 쌓여 있는 것처럼 계속 밀리는 거예요. 오늘 참고 내일 또 기다리고 또 내일이 오면 또 뭐라고 얘기해. 지금 이 불 꺼야 돼. 불 꺼." 여러분이 그런 말 자주 하지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쉬는 날인데도 하루 종일 켜 놓고 있어요, 컴퓨터를. 계속 노트북 아니면 몸이 아프면 누워서. 그럼 작가니까 글을 쓰고, 그다음에 그림 뭐 그릴지 생각해서 뭐 이런 걸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쉬는 게 불안하니까 쇼폰 계속 넘겨보면서 손가락이 쉬질 않지, 눈하고. 밤에도 안 자. 못 자. 그럼 다음날 컨디션 꽝이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빨리 가죠. 근데 그러면서 잊어버리고 있는 거. 정말 중요한 거. 대형 쇼핑몰 막 다이소나 아니면 뭐 코스트코나 아니면 큰 어떤 몰에 가요. 스타필드 이런 데 가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뭐를 사러 갔는지 기억하지 않으면 이러다 하루 종일 시간을 다 쓰다가 내가 정작 필요로 한 거를 까먹고 안 사지. 그쵸? 까먹고 안 사요. 다이소에 풀 사러 갔다가 다른 것만 다 사 갖고 오고 풀만 안 사 갖고 와. 뭐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100 년을 내가 진짜 원했던 거를 잊어버린 채 이러고 구경만 하고 '다른 사람들 뭐 사나? 이거 나한테 필요하지도 않은 것만 잔뜩 내 인생과 모든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바꿔서 그걸 사 갖고 온 다음에 나중에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했던 게 뭐였더라?' 쉬는 날 누워 있는데 자책감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쉬는 것도 죄책감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도 해야지.'라고 쉬지 못하게 자기를 달달달달 볶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쫓는 연습은 진짜 많이 했잖아요. 나를 비판하고 학대하고 계속 손가락질하고 "너는 이게 부족해."라고 하는 건 했는데, 우리가 행복을 만끽하는 연습해 본 적 있어요? 내 삶에 축복을 세워 보는 연습을 한 적 있어요? 내 삶에 감사한 게 1000개 이상 있다를 발견한 적이 있어요? 항상 더 잘하기 바쁘고 더 빨리 가려고 하고 더 성장하려고 하고, 그리고 행복은 그다음에 따라올 거야. '내가 이런 걸 이뤄야지만 내가 행복을 받을 수 있어.'라고 믿는 거죠. 근데 사랑습관학교는 거기에 계신 분들도 다 이러고 들어오거든요. "단기간에 왜 이게 성과가 안 나요?" 막 이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갖추게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능력. 행복을 허락하는 능력. 커피 한 잔을 정말 나를 위해서 음미하면서 기쁘게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는 시간, 해와 달과 별, 꽃과 나무를 내가 이 계절이 지나가는 거를 알아차리고 만끽하고 감사하는 시간. 사이가 안 좋았던 가족들과 드라마틱하게 관계가 회복되면서 기쁘게 편안하게 함께 식사를 나누는 시간. 정말 미워했던 나를 안아주고 괜찮다고 말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스스로한테 허락해요. 그러면서 점점 편안해지고 행복해져요. 반대로 불안한 사람들의 공통점도 있어요. 미루는 사람이에요. 행복할 자격을 계속 미래로 미뤄요. 조금만 더 성공하면, 조금만 더 완벽하면. 근데 여러분 그 조금만 더는요. 도 끝도 없어요. 다이어트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더 빠지면 조금만 더 빠지면 조금만 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말 많은 부자들을 만났는데 10억 단위는 50억 부자 보고 50억 단위는 100억 부자 보고 100억 부자는 수백억 부자 보고 수백억 부자는 천 단위 부자 보고 정말 놀랍다니까요. 이 조금만 더가 진짜 끝이 없어요. 산 하나 넘으면 또 바로 다음 산, 다음 산, 다음 산. 그러면 행복이 자꾸자꾸 멀어져요. 자 그럼 제 삶에서 제가 행복을 찾는 아주 되게 소소한 걸 알려드릴게요. 사실 저의 수강생분들은 막 어마어마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싶고 이래서 오신다기보다는 지금의 내 평범한 하루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기적의 증거들을 찾아낼까. 김새는 나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상황이 애기 4명 키우면서 건강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고 자기 일을 막 해내고 창조를 하지? 왜 행복해 보이지? 이게 궁금해서 오신 분들 많거든요. 김새희 같이 살아보고 싶어. 김새희 비밀이 궁금해요. 이런 분들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집에 항상 혼자 있었거든요. 부모님 바쁘시고 신발장에 신발도 하나도 없었고 저 혼자 들어가고 빨래거리도 그렇게 막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집에 항상 저 혼자 있으니까. 집에 아무도 없고 썰렁한데 제가 신발을 이렇게 넣고 들어가면서 "다녀왔습니다."라고 말을 그냥 하면서 들어갔어요. 너무너무 외로워서. 제가 꿈꾸던 건 복작복작하고 생동감이 넘치고 살아있는 기운이 가득한. 그리고 저희 집은 물이 따뜻한 물이 잘 안 나왔어서 초등학교 5 학년 때까지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부엌이 없는 집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감으려면 2층 밑에 계단을 가게에 있는 후세식 화장실이 있는 작은 수도에 엄마가 큰 다라이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찬물을 붓고 가스불로 끓인 물을 붓고 그거에서 온도를 맞춰서 머리를 감아야지만 됐었다고요. 그래서 머리를 감는 것도 되게 힘들었고 빨래도 이렇게 옥탑방에 있는 옥상에다가 넣었는데 비가 오면은 그거를 막 인제 가지러 가야 되고 되게 일이 많았어요. 그러면 지금 제 집은 신발이 넘쳐나고 빨래도 넘쳐나고 생명도 넘쳐나고 먹을 것도 넘쳐나는 이 모든 게 뭐냐?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바라던 삶이 이루어진 증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나를 괴롭히는 노동의 한 현장이 아니고 내가 너무 외로워서 되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기적이에요. 저는 결혼할 때도 남편한테 아이를 못 낳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건강이 안 좋은 걸 느꼈기 때문에. 근데 아이가 기적적으로 넷이나 생겼고 그 아이들이 부지런히 왔다 갔다 땀을 흘리고 건강하게 팔다리를 움직인 증거가 빨랫감들이잖아요. 세탁물들이고 설거지들이잖아요. 시선이 바뀌니까 이 젖은 모든 것들, 집안에 북적이는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아프지 않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크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화를 낼 때 몰랐어요. 이 젖은 수건이 양말 짝들이 내 기도가 이루어진 증거구나. 제가 여러분한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행복은 목표를 달성해야지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내가 오늘 하루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나는 오늘 행복할 거야.'라고 마음을 먹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방식, 내 스타일을 택하는 거예요.
물론 목표도 되게 중요하고 성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돈도 필요하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의 내 하루가 얼마나 많은 축복과 감사로 가득 차 있는지를 잃어버린다면, 그리고 계속 내일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내가 결국은 원하는 곳에 도착을 해도 마음이 텅 비어요. 한 개그우먼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뭐 이거 사 먹고 싶어. 어디 놀러 가고 싶어." 그럼 엄마가 "집 사야 돼. 집 사야 돼. 집 사야 돼. 집 사야 돼." 그랬대요. 나중에서 20 대가 됐을 때 정말 집을 하나를 샀대요. 근데 그 텅 빈 집에 그냥 그 텅 빈 집 하나만 있었대요. 아무런 추억도 없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아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나이대에 맞는 행복을 계속 줘야겠다. 그리고 나도 내 나이에 맞는 행복을 계속 누려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느냐고 오늘의 즐거움, 오늘의 행복, 오늘의 감사, 오늘의 축복을 잃어버리면 원하는 곳에 도착해도 결국은 텅 비고 그 물질만 딱 남아요. 그런 집도 되게 많잖아요. 기러기 아빠로 10 몇 년 했는데 결국은 다 이혼하고 뭐 남편이 50 대 60 대가 됐는데 아이들은 문 쾅쾅 닫고 들어가고 아내랑 사이도 안 좋고 이런 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내가 정말 원했던 우선순위인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정과 행복이 돈이라는 수단에 밀려서 아래로 내려간 거예요, 조금만 더 때문에. 사랑습관학교를 제가 운영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아니 제 하루가 달라진 게 크게 없거든요. 근데 제가 달라졌어요. 제가 웃음이 많아졌어요. 제가 행복해졌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예뻐졌대요." 이 말을 진짜 많이 해요. 예뻐졌다는 말을 많이 한대요. 그리고 옛날에는 말도 못하고 이렇게 쭈삣쭈삣하고 눈치 보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지금 어딜 가나 사람들이 저한테 귀엽다고 해요. 잘한다고 해요. 뭐 변했다고 해요. 이런 말들을 하세요. 환경은 사람을 먼저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면서 같은 환경에서도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뉴욕까지 가는 비행기를 타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진짜 원수 같은 사람하고 옆자리에 퍼스트 클래스에 앉아서 간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시간이 얼마나 길겠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 혹은 뭐 스승 이런 분들이 옆에 있다고 해 보세요. 맞아요. 환경은 똑같은데 내가 어떤 마음인가에 따라서 이 시간이 되게 짧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고지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고지서 때문에 되게 시달리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내가 이 고지서를 어떻게 하면 낼 수 있을까? 내 월급이 스쳐 지나가고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고지서 받으면 옛날에는 막 덜덜덜 떨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네. 그러면 건강이 안 좋아져요 확실히. 그럼 그럴 때 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시크릿의 론다버는 그 고지서가 자기가 다 가지고 올 그 수표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수표라고 생각하기에는 그게 좀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고지서는 왔고 어차피 난 이 돈은 낼 건데 내가 이 과정에서 행복해야 되잖아.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고지서를 보면서 내가 웃을 수 있으려면. 저 지금 애들하고 슈퍼 가면은 장난 아니거든요. 애들이 편의점만 가도 5만 원 나오고 빵집 가고 음료 없이 빵만 골라도 6만 원 나와요. 저는 그런 고지서를 맨날 볼 때마다 어디 입장만 해도 막 저희는 50만 원, 100만 원 그냥 써요. 그냥 입장료 3만 원씩에 뭐 교통비에 뭐 진짜 숙소 별로 좋지 않은 데만 가도 인원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 고지서들을 볼 때마다 이럴까요? 아니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요즘 되게 편안해요. 왜 편안한지 아세요? 이 에어컨 요금, 뭐 전기세, 핸드폰비, 어떤 고지서들이 막 오잖아요. 이거는 "너 돈 내!"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고 '이번 달을 내가 잘 살았구나.'라는 증거인 거예요. 집이 있으니까 전기세가 나오는 거고 전기세를 내가 낼 거라고 믿으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고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고민했던 수많은 것들은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행복하게 먹고 따뜻한 물로 샤워했고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고 내가 핸드폰을 즐겁게 잘 한 달 동안 잘 활용했고 이런 것들의 다 증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고지서가 왔을 때 '어 이 사람들이 나를 믿어 주네.' 그리고 영수증을 볼 때마다 '와 이런 돈을 낼 수 있는 나는 진짜 대단하다. 나 많이 성장했다.' 옛날에는 그런 돈을 못 냈잖아요 우리가. 근데 지금은 성장해서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내가 지출을 쪼끔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상황에 맞춰서. 근데 그 가운데서 행복을 계속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내가 바라보는 삶이 달라지게 돼요. 행복은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뭘 기다리고 있나요? '내가 요것만 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라고 한다면 뭘 기다리고 계신 걸까요? 그 행복이 혹시 너무 원리에만 있지 않나요? 오늘 한번 다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